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은 그냥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특별한 뉴스가 없는 가운데 거래량도 별로 없이 횡보한 하루였고요. 이제 거래일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남은 이틀간 주가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분상 산타 랠리가 지속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보고요. 이 영상이 제가 이렇게 매일 하루씩 올리는 정규 영상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말씀드렸듯 내년부터는 영상 하나당 분명한 주제 한두 가지를 가지고 짧은 영상을 더 자주 만들 예정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황 역시도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황이면 시황, 테슬라 얘기면 테슬라 얘기, 비트코인 얘기면 비트코인 얘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나눠서 영상을 올릴 거란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굳이 관심 없는 영상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본인이 관심 있는 영상만 취사 선택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아껴드리면서 또 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더 여러 가지 투자 자산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일단 내일과 내일 모레는 정규 영상을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 기다리던 실버 버튼이 도착했기 때문에 실버 버튼 언박싱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내년부터의 채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을 끝으로 올 한 해는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올 한 해의 마지막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투자 얘기로 돌아와서요. 주식시장은 그래도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어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일단 대장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52,000달러에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박스권의 저항선 영역에 도달하면 수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죠. 하지만 매수세가 강력하지 않다면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혹시라도 저항선을 돌파할까 하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은 추가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박스권 하단에 지지선 영역에 도달하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이게 박스권에 갇힌 주식이나 코인의 일반적인 가격 흐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역대급의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 다른 날짜들과 비교해봐도 압도적이죠. 이건 원래 옵션 만기가 많은 금요일이라는 특성에 한 해의 마지막 날, 암호화폐는 주식과 달리 D 플러스 2일이나 3일이 아니고 파는 즉시 매도가 완료되죠.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포지션을 정리하는 날이라는 특성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옵션 만기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엄청난 옵션 물량의 맥스페인이 48,000달러인데요. 맥스페인이란 건 주가가 오르는 것에 베팅한 콜옵션, 그리고 내리는 것에 베팅한 풋옵션, 이 두 가지 옵션이 가장 많이 실행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구간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콜옵션 매수자는 가격이 많이 오르면 큰 이득을 취하죠. 반대로 풋옵션 매도자는 가격이 많이 내리면 큰 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이들에게 옵션을 매도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충당해야죠. 반면 가격이 어중간하게 끝나서 대부분의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무효가 될 경우 이때는 매도한 사람들이 옵션 프리미엄만 챙기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옵션을 매도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네, 대부분은 기관이나 큰 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격을 최대한 많은 콜옵션과 풋옵션이 무효가 되는 중간 지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그래야 자기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니까요. 하지만 그 지점은 대부분이 개인인 옵션 매수자들에게는 가장 많은 다수가 고통을 받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맥스페인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맥스페인 지점이 12월 31일 기준 48,0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에 48,000달러 근처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맥스페인 역시도 가격을 추측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블록의 가격이 계속 안 좋으면서 블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제가 다른 기업을 다루며 했던 말과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주식의 원칙은 다 똑같죠. 기업마다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 멘탈 케어 하는 방법과 블록 멘탈 케어 하는 방법이 다를 리 없죠. 사실 제 주식 투자의 원칙은 얼마 전 종영했던 주식봇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 왜 만드냐고 비난을 하셨지만 사실 다 합쳐도 1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내용 안에 제가 주식으로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원칙은 지극히 간단하죠. 문제는 그걸 체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평생에 걸친 수련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블록을 왜 사셨습니까? 내가 주식을 산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식을 산 이유. 그게 그 기업의 기본 펀더멘털입니다. 기본 펀더멘털이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팔아야 합니다. 바뀐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가격이 내릴 때마다 더 사면 됩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 양이 아닌 늑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대중과 함께 우르르 몰려다니죠. 그리고 양치기가 사라지는 순간 늑대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반면 늑대는 대중에서 빠져나와 홀로 움직이고 사냥당하는 존재가 아닌 사냥을 하는 존재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양이 아닌 늑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양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블록에 대해서도 조만간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다만 그때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블록을 산 이유를 명확히 상기해 보시고 가능하면 노트에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가 그 기업에 기대하는 기본 펀더멘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펀더멘털이 바뀐 것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제 얘기를 들어봤자 결국 시간 지나서 또 주가가 안 좋아지는 날이 오면 다시 도루묵입니다. 의미 없는 무한 반복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투자 실력이 조금도 향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어제 아주 짧은 단봉에 거래량도 별로 없이 0.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전날에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완료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프리마켓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본장이 시작되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뉴스의 파라라로 보입니다. 트레이더들이야 저점 구간에서 단기간에 무려 20%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뉴스를 듣고 새롭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는 게 딱 타이밍이었던 날이죠. 원래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은 흐름까지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대부분 거래를 했던 10b5-1 그러니까 미리 설정된 거래 외에 그냥 임의로 주식을 파는 거는 당연히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미공개 중요 정보가 없을 때만 대주주는 팔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상관없이 팔려고 미리 설정된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 계획을 미리 신고해 두면 이후에 미공개 중요 정보가 생겨도 원래 계획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2280만 주의 스탁 옵션을 모두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추가로 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팔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팔 수는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굳이 더 팔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마음만 먹으면 추가적으로 더 파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테슬라 인도량 예측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예측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어제 반 농담으로 이러다 4분기에 진짜 30만 대 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30만 대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하는 수준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4분기 인도량 예측이
증가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업무 효율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리한 분기말 푸시를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30만 대가 눈앞에 보일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30만 대가 가까워온다면 조금 욕심을 내서 분기말 푸시를 통해서라도 30만 대를 일단 찍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일반적인 4분기 인도량 예측치는 26만 5천 대입니다. 근데 뭐 30만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인도량 대수인 29만 대 정도를 가정하고 4분기 실적을 예측해 본다면 EPS가 약 20%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29만 대를 판매했을 경우 2.5달러에 가까운 논갭 EPS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년 4분기의 실적인 80센트 대비해서 무려 순이익이 200% 넘게 성장하게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죠. 근데 시가총액 1조 달러의 기업이 매출도 아니고 이익이 1년 만에 200% 성장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성장성인데요. 이런 성장성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거란 점. 바로 이게 테슬라가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수익률 높은 주식일 거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거의 몰빵에 가까운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가장 확실한 4번 타자를 쉬게 하고 믿지도 못하는 대타를 내보내겠습니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을 투자 바구니에 담는 건 그냥 리스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 뿐입니다. 분산 투자를 할 거라면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기업으로만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산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닌 더 위험해지는 길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이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내보내는 정규 영상의 마지막 영상이고요. 내일 실버버튼 언박싱 영상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포부를 밝히는 마무리 영상을 끝으로 2021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영상에서 2021년 마지막 인사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